네, 세종연구소 이태원입니다. 지금 시간도 제한도 있지만 우리 두 번째 발표자 김영국 교수께서는 두 편의 논문을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도 말씀하셨듯이 북한 입장에서 본 김정은 시대 북중 관계 이해를 쓰고 이거는 읽어보라. 그리고 다음에 발표하실 때는 중국 입장에서 본 북중 관계를 중심으로 두 가지 시각을 잘 또 대비해서 발제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토론을 할까 합니다. 다른 분들 논문들도 많이 재미있고 좋은 내용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우선 북중 관계를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보는 거를 제가 재미있게 읽었는데 과연 그러면은 중국과 북한이 어떻게 서로 시각차가 나는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우선 가장 먼저 북중 관계에서 요새 최근에 우리가 눈에 띄었던 것은 여러 가지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시는 것도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어떻게 한국에 먼저 오고 중국에 안 가고 또 중국이 북한이 좀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갖겠다고 여러 차례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렇게 가느냐? 그럼 김정은 정권 자체를 인정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분석까지는 안 하셨지만, 근데 어느 정도 짚고는 넘어가셨는데, 저는 이제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볼 때 그 과정에서 보면은 역시 북한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중국이 요구하는, 즉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어떤 조치나 의지를 보였을 때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사실상 3차 핵실험으로 대답을 했고, 또 그 이후에도 또 타진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의 의사에 따를 의향이 없고 오히려 4차 핵실험도 가능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 성사가 안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북중 간에 어떻게 보면은 균열을 가져올 수 있었던 주요 이슈가 핵 문제였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이 핵 문제에 있어서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은 북중 관계는 정상회담도 못하고 이제 완전히 벌어지고 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장선에서 본다고 할 때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지금 먼저 문성보 박사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다른 데서도 얘기하지만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거의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중국은 그러면 왜 육자회담을 끌고 가려고 하느냐, 육자회담 끌고 가서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자회담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또 미국이나 한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에서 볼 때 과연 이러한 북한하고 중국의 관계는 앞으로 이 핵 문제를 둘러싸고 어떤 식으로 매듭을 지을 수 있을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산뜻한 대답을 갖고 있지 않은데, 혹시 김 교수께서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나름대로 또 화전 양면 전술도 있고 매력 공세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북한의 태도를 바꾸게 되면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또 중국이 나름대로 지금 압박을 더 가하지 않았습니까? 시진핑 체제에 들어와서 그것이 과연 먹혀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끌고 갈 것인지, 북중 관계의 전망하고도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에서 과연 그러면 중국과 북한의 지금 관계가 조금 균열이 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한중 관계는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더 가까워지고
아주 좋은 관계로 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수 있으려면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는 뭐 좀 나름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중국이 북한에 아직도 그 대북 인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략적인 가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을 그대로 이제 거기 수용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은 중국의 즉 북한을 전략적 카드로 이제 쓰려고 한다고 할 때 대만 문제까지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대만 문제에 대한 그 관련해서 그런 카드로 북한을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통일 문제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된 질문은 뭐냐면 과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뭐냐?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한반도 통일은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남한이 알아서 하든지 아니면 북한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북한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인지 조금 더 이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중국이 과연 지금 이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가 많은 논란이 있고 또 관심의 대상이 아닌가. 그래서 좀 막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 시진핑 체제가 갖고 있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생각, 그것이 또 북한의 어떤 전략적 가치를 그냥 유지하는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또 되겠습니다만 결국 북한하고 중국의 관계는 대북에 대한 인식, 뭐 북한이 중국을 바라보는 대중 인식도 들어가 있습니다. 양국의 상호 인식의 문제가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우리 김 교수께서는 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인식의 차원도 있지만 북한을 핵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미중 간의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지금 뭐 대립도 있고 그다음에 경쟁 속에서 협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중의 관계 속에서 북중 관계를 봐야 된다는 그런 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또 맞다고 봅니다. 또 미중 관계 안에서 사실은 북중 관계나 한중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도라는 것이 앞으로 점점 더 그것이 더 확실해질 텐데 그렇다면은 거기에 관련해서 질문은 뭐냐면 미중 관계 속에서 북중 관계가 영향을 받는다고 할 때 핵 문제를 둘러싸고 앞으로 미중의 협력이 깨질 가능성은 없느냐? 혹은 미중이 협력을 위해서 그러면 중국은 북한 핵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또 미칩니다만 미중 관계는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한중 관계는 계속 더 잘 나갈 것이고 북중 관계는 균열이 있는 상태에서 더 잘 나가긴 어렵고 그냥 현상 유지가 되든지 아무튼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할 때 여기에 하나의 지금 변수가 등장했는데 결론에서 잘 지적하셨어요. 사드의 그 배치를 둘러싸고 한중과 한미 관계 속에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즉 중국이 우리 주한미군이든 어쨌든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가 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전략적 카드로 다시 활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사드 배치와 같은 그런 이슈에 대해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과연 북중 관계는 그러면 그랬을 때 다시 원점으로 옛날 방식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단순한 뭐 전술적인 차원에서 일단 카드 정도로서 본다는 얘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